민족 대명절 최장 5일간의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매년 추석 연휴 때 의원들이 일제히 귀향하면서 여야가 추석 민심을 잡기를 위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풍향계가 될 추석 민심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과연 어떤 토론의 식탁이 마련될지 김종리 충남대 초빙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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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 보면 이제 오랜만에 부모님들이랑 만나서 정치 얘기하다 또 괜히 식탁에서 얼굴 붉히게 될까 봐 아예 뭐 정치 얘기는 안 꺼낸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빠질 수 없는 게 정치 얘기겠죠. 아무래도 같이 식탁에 모여서 뉴스도 보고 하시니까요. 제가 그 다른 나라 국민들의 성향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분들은 정치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원튼 원치 않든 정치에 대한 관심만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등산을 하다 보면 이제 직장도 이제 점점 은퇴하시고서 이렇게 산을 차고 올라가시는 그 한 무리의 그 이제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끼리 보면은 참 살에서 이 애국심이 너무너무 넘쳐나요. 그냥 자연이나 즐기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도 그렇게 나라 걱정을 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옹호해가 뭐 올라가시는 걸 보면은 아마 체질이 그런 게 아닌가. 그것이 나쁜 측면도 있고 좋은 측면도 있고 아마 그렇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정치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아직 결의를 하지 않는 한 근데 대충 얘기 끝나고 나면 또 이제 그런 얘기가 스며시 하고 이제 여자분들도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지만 또 듣기도 하시고. 근데 네. 그게 이제 부자지간도 있고 형제지간도 있지만 이제 시골에 계신 어르신이라든가 또는 친구나 친지를 만나서도 이제 보면은 내 의사가 서울에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사는 데서 온 우리 친구나 지인도 그런 생각인지 또는 내가 나와 다른 견해인지 무슨 새로운 정보가 있는지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대화가 되는 그런 풍도가 많죠. 그렇죠. 네. 대화들 뭐 어떤 대화들을 하게 될지 키워드로 좀 그래서, 정리를 해주셨다고요. 웬만하면 좀 안 하시고 명절날 그냥 그 참 이런 스산한 때 그냥 한가위처럼 풍성하게 인간적으로라도 정의나 있겠으면 좋겠는데 네. 굳이 하려면 뭐 제 생각에는 이런 정도를 놓고서 한번 스스로도 돌아보고 이웃도 돌아보고 나라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거를 몇 가지만 정리해봤습니다. 추석밥상의 메뉴판이랄까요? 그렇죠. 네, 막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네. 한가위 토론 식탁표라는 게 있을 때 이런 걸 차리면 어떨까요? 네. 우선 세월호 전의 나라와 후의 나라. 우리가 이제 전에도 여기 방송에서 저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아마 한국은 세월호 전과 후의 나라는 분명히 바뀔 것이다. 가령 병자호란이라든지 임진난 때를 전후로 해서 조선사회에도 큰 변동이 왔듯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뀔 건가 하는 거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데 지금 보고 있는 건 세월호가 터진 이후의 나라 아닙니까? 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고 옳은 방향으로 달라졌는지 옳지 않은 방향으로 달라졌는지 같은 거를 두루두루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느끼기에 때 가장 아주 이 정치 얘기를 떠나서의 아주 안타까운 점은 이런 겁니다. 세월호가 우리에게 국민들에게 가르쳐준 거는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안전. 근데 지금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정부 조직을 개편하거나 법령 정비를 해야 되는데 네. 바로 그 세월호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입법 조치도 안 되고 정부 조직도 개편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세월호가 일으킨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 세월호 때문에 되지 않으면 이런 역설은 어떨 건가 어떻게 될까. 물론 이제 그 책임이 누구 있냐는 문제 있고 또 하나 좀 시청자분들에게 혹시 제가 비판을 받더라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이제 신문사에서 오래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나온 지 몇 년 됐습니다만도 대충 우리 친구들이나 지인을 만나 얘기하면 언론이 똑바로 해야 돼. 언론이 잘해야 된다 소리를 많이 해요. 난 그것이 아주 일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TV조선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도 이견도 있고 불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그럼 언론은 그렇다 치는데 예를 들면 거기 이제 군 출신 친구도 있어요. 그럼 니네 군은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 거냐? 그럼 법조인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법조인들은 뭘 그렇게 잘한 거냐. 혼의 자식을 두고서 검찰총장이 그런 거는 놔두고 언론사 사주가 조선일보 사주가 그런 거 봤냐? 예를 들면 교사? 아 그럼 왜 이렇게 폭력적인 거 그렇게 많으냐? 그 공무원들 가서 이제 뭐 어떤 자리 하고 있는 사람 보고 너가 관피하지 누가 관피하냐? 그리고 또 그러다가 보면은 뭐 자기는 뭐 예를 들면 연줄도 없고 뭐 백도 없어서 소위 뭐 어땠다고 하면 아마 그래도 너도 급한 일 있으면은 경찰서 아는 사람 찾고 검찰에 아는 사람 찾고 싶을걸? 그러니까 이게 나 빼놓고 남들을 보고서만 자꾸 이렇게 하지를 말고 네. 우선 나부터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남의 아이의 폭력성을 얘기하기 전에 제 자식의 폭력성은 어느 정도인지 남의 사람의 성희롱의 DNA를 갖고 있다면 우리 애들은 어떨지 나는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쓸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빼고 자기는 순진무결한 사람이고 남만을 다 얘기하는 게 아주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 네. 공직자도 마찬가지예요. 고위공직자를 지낼 때는 뭐 굉장히 청명한 곳이 있는데 은퇴 후에 살아가는 걸 보면은 뭐 기자 출신보다 뺨치듯이 너긋하게 넉넉하게 사는 분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럼 그런 사람들은 누구 보고 부패와 부정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래서 너무 그렇게 나 빼고 하드웨어적으로 국가만 그냥 뭐 탓할 게 아니라 세월 후에 나는 얼마나 바뀌었나 나는 얼마나 안전하려고 노력했고 나는 이웃을 얼마나 배려했고 나는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고 있는가 네. 얼마나 달라지려고 했는가. 근데 얼마 전에 저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프란체스코 교황이 오셔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차를 탔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어제 사임한 국민은행장은 화합을 하는 템플스데이를 갔는데 독방을 안 주고 누구하고 같이 쓰게 했다고 해서 이 보따리를 싸갖고 직원들 부하들이 만류를 무릅쓰고 아예 그 행사에서 나가버렸어요. 네. 지금 아마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그 차를 보고서 저 에쿠스 바꾼 분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치가 문제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할 일이 아니지 않나. 왜 또 경제인들은 뭐 툭하면 정치만 고치면 된다고 하는데 아니 점성가한테 물어서 투자를 하고 뭐 망해가는 기업 사기 쳐먹으면서 돈 고객 돈 갖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게 정상입니까? 그 정치인들이 볼 때는 경제만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 두루두루 반성해야지. 호화 결혼식 얘기하고 있지만 젊은 여성분이나 남자분들 웬만하면 호화 결혼식을 하고 싶어 하지 하기 싫어서 못하는, 안 하려고 해서 하는 사람보다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네.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는 스스로 반성을 해야지. 청첩장,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하면 청첩장 돌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반성해야지 그냥 나 빼놓고 그냥 이놈의 정당만 욕하고 이놈의 회사만 욕하고 나라가 문제고 제도가 문제고 하는 건 별로 안 맞는다. 이런 걸 좀 같이 토론하면서 대화를 해보면은 서로 삿대질할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 나도 문제야. 아니야 너보다 내가 더 문제야. 그럼 그걸 할 얘기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새겨들을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문제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네. 이분들은 정말 문제예요.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국민적 지탁을 받고 있는 분들이 이제 네. 국회 정치인이죠. 지금 뭐 이런 국회 해산해야 하지 않나라는 정도가 우리 국민들이 현 정치를 보고 있는 상식적이고 감정적인 평가할 겁니다. 네. 법적으로는 물론 안 돼요. 그런 권한이 없어요. 네. 누구 해산권자가 없습니다. 네. 의원들이 다 사퇴하면 그거는 다시 선거를 할지언정 그거는 무슨 의원내각제처럼 해산이 아니라 계엄령이 내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건 뭐 해산돼야 된다는 것이 내가 무슨 뭐 법을 몰라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네. 한번 여기 이제 역대 법안을 한번 보십시오. 15대는 법안을 처리한 건수입니다. 예. 400몇 건, 500건, 18대는 1600건인데 19대는 지금 1072건인데 올해는 0건이 아닙니까? 박영선 이완구 대표가 들어섰는데. 네. 그러면 국회의 아주 전부 기능은 아닙니다만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법안의 제정, 개정, 폐지입니다. 그렇죠. 입법기부 아니까 입법부. 근데 거기서 일을 안 하는 저분들을 놓고, 근데 이제 다른 건 굉장히 빠르죠. 출판 기념회 같은 거 할 때는 아주 굉장히 거의 뭐 100m 달리기 순서로 동작 빠르고. 네. 상여금 받는 것도. 네, 상여금 받는 것도 그렇고. 아마 그건 조금이라도 늦게지만 이자 붙여달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동료 의원들 뭐 체포. 아,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죠. 서로 보험 들어가니까. 네. 제도상의 문제가 없는 건 아니나 그걸 얘기할 만한 염치가 없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또 기가 막힌 건 아니야. 우리 당만 잘못한 게 아니야. 너네 당도 조금 배반자가 있잖아. 그럼 이쪽에서는 너네 당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럼 저 사람들은 좀 저희들이 보기엔 왜 저러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다니 드디어 이제 유신헌법을 만든 것도 히틀러 나치를 탄생시킨 것도 국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런 발상을 나오면은 저건 대단한 식으로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는 발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렇게 되고 있는 거에 굳이 제도적인 거 하나만 따지다. 옛날에는 왜 안 그랬는데 요즘은 이럴 건가?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이 법을 있는 한 여당할 필요도 없고 야당할 필요도 없어요. 네. 국회의원만 하면 됩니다. 공동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즘 같으면 어떤 일이냐?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의회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아마 이 지구상에 이런 법은 이건 다수결 원리를 부정하는 법이에요. 그럼 뭐하러 다수가 됩니까? 어? 그리고 우리 TV조선에서 김민배 본부장이 회의를 하는데 네. 찬반 양면이면 의견 물어서 거수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야.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 사람하고 꼭 동의해야 돼.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의회 독재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네, 참 기가 막힌 현실이죠. 네. 그 예외도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오죽하면 뭐 장애로 나가느니 뭐 하냐니까 저런 국회가 없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행정부에 대해서 법으로 할 게 아닌 거는 다 했으면 좋겠다. 불법만 아닌 거면은 법이 있으면 더 좋지만 법의 해석을 통해서라도 행정적 조치라도 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점중하고 특히 투자를 하려고 하거나 유치를 하려는 기업 쪽에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네. 기초연금 타시려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네. 네. 야당에서 아무튼 뭐 히틀러를 낳은 독일 국민을 우리 국민을 비유해서 참 이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온건 중도파 역할 꽂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제 자 또 보시죠. 야당 온건 중도파가 잘할 것 같나. 새로운 목소리가 조금 나온 것이 이제 야당의 소위 온건 중도로다가 언론에 표현하고 있는 이분들이죠. 네. 이분들의 대표적인 한 발언을 한번 보시죠. 아까 그 나치즘 얘기하고 얼마나 다른 소리인데 새정치에는 다선 의원들의 경험이 삭제된 지 오래됐고 하고 교적 능력은 고장난 지 오래된다. 초선 비례대표가 합니다. 초선 비례대표 중에 어떤 여성 의원은 대통령을 보고서 국가의 원수, 그건 원수가 아니라 왼수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한 사람들인데 이런 표현을 한 분도 있단 말이죠. 네. 황종 의원, 이분이 이제 온건 중도파에 말하자면 실무 간사급인 분이에요. 네. 선수가 초선이니까. 제발 우리만 이 민주공화국 민생의 참편을 좀 어깨에 힘주고 다니지 말자. 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신들이라는 그런 생각 좀 버리고 가자. 저는 여러 특권보다도 이 의식의 특권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감히 국회의원인데 그 의식을 버려야 된다 이거죠. 뭐 저도 언론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기자인데 이런 생각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봐도 이분들은 좀 굉장히 오버를 하고 있는 분들 같아요. 이분들이 지적하는 의원들은. 그래서 면면을 한번 보시죠. 예. 중동건 주파는 대체로 한 28명 됩니다. 분류를 해봤어요. 왼쪽에는 국회의원들 성함이고 여기는 출신 지역구고 선수고 그다음에 왜 온건 중도파냐면 1차로는 서명을 했던 부신이 있고 이렇게 네. 정치하지 말자. 그다음에 민진모 있죠. 민주당 집권을 위한 네. 모임에 네. 2번 회합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참석한 분하고 또 2차 모임에서 참석한 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노란 색깔을 칠한 분은 3번 다 참석했으니까 일종의 열혈 온건 중독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4선 의원이세요? 네? 의원이요. 다른 분들은 참석은 하죠. 이건 사정상 그럴 수도 있지. 그 열혈성만은 제가 그렇죠. 그냥 표현한 거고. 근데 여기서 한번 다시 위로 보시죠. 4선 의원이 4분이시고, 네. 3선이 8분이시고, 재선이 초선이 선수가 좀 낮은 분들이 많은 거는 자기가 들어와 보니까 국회의원 되기 전하고 국회가 너무 다르다는 걸 이 사람들이 자가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비례대표처럼. 네. 근데 여기서 보면 특이한 건 말입니다. 이제 김동철 의원 같은 경우나 김성곤 의원 같은 경우나 박주선 의원은 3번 다 참석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공통점이 어디냐? 다 다선의 호남을 호남이네요. 지역구로 하고 있어요. 제가 왜 호남 말씀을 드리냐면 호남이 야당의 가장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네. 또 다음 표도 보시죠. 3분 다 참석하면 또 있는지. 여기는 없군요. 근데 여기 전체를 따지면은 한 10분 정도가 호남이에요. 그러게요. 생각보다 많죠. 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호남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텐데. 호남은 뭐 민주당이 개혁을 하든 말든 당선이 될 테니까.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어떤 시사점이냐? 호남은 지금의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거는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친노 강경파가 리드를 하거나 맹활약을 하고 있는 현재 야당에는 불만이 굉장히 많은 굳이 개념화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식 야당에 대한 선호도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역에서 여론을 달리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이정현 의원이 당선된 것도 그렇죠. 예. 호남 의원이 틀림없이 이쪽에서 무슨 변화가 제가 이제 거기 출신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제가 여론조사 해본 것도 아니지만 이 의원들은 지역구 민심에 굉장히 민감해요. 갔는데 이렇게 하면 잘했다 소리를 들을 것 같은데 거기서 가령 그 장애투쟁은 뭐하러 하고 그 쓸데없는 막말이나 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느냐. 그러려면 내려오지 말라 소리를 우리는 야당을 지지하지만 지금 야당은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게 국회의원 당선 안 되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민심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이 나는 이분 지역구가 전국구가 아니고 지역구에서 이런 한 10명이라는 건 대단한 숫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특히 선수가 오래된 인물수록 더 많은 영향을 감지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느냐. 지금 어떻게 저렇게 깃발 두고 그 단식이나 하고 그 대통령한테 막말이나 하고 언제 우리 김대중 선생님이 대통령한테 막말하는 거 봤냐. 품이 있는 야당을 하라든지 국민을 무슨 히틀러를 만든 정권이라고 한다든지 대통령을 왼수라고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하고는 정치하지 마라. 무소속이 벌써 기초단체에서도 많이 들었고 이정현 현상을 봐라. 이정현 의원이 누구냐. 박 대통령보다도 더 박 대통령 같다는 사람으로 알려진 분 아닙니까? 그러면 호남에서는 이분이 나오면 가장 꼴찌로 떨어져야 되는데 당선이 됐잖아요. 네. 이 의원들이 벌써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아마 수도권보다도 거기가 변화가 크지 않나. 언론이 이 점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시간 관계상 다음 네.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뭐 대통령 얘기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죠. 네. 지금 그럼 이렇게 되고 있는 거에 대통령은 저한테 잘하고 있고 잘해왔으며 여당은 잘하고 있는가? 네. 대통령께서 처음에 정치를 할 때 야당을 정말로 국민이 동의할 보고 박수칠 만큼 국정 파트너로 생각했다면 이런 길을 오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는가. 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소통 부족이라는 국민들의 지적을 정말로 아프게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본인은 소통한다고 하잖아요. 국민이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국민을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리고 여당 김무성 대표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도 나왔지만은 그럼 보수 혁신은 뭘 하는 게 김무성 대표식으로 하면은 보수 혁신은 뭐 말로만 보수 혁신하고 가서 방탄국회하고 이게 보수 혁신입니까? 이준석 선거 직전에 임명했던 왜 새누리당을 바꾸는 세바위원장 혁신위원장이자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분이 낸 아이디어는 어디로 가 있습니까?
여당도 큰 책임이고 궁극적으로는 열이 화살이 돌아갈 거라는 거. 그렇겠네요. 네. 네, 이 낙마도 제일 정도면- 많았고 인사청문회에서. 그렇죠. 이 토론 식탁에 뭐 추석 거의 뭐 이슈가 나온 것 같은데 마지막 키워드가 아직 남았거든요. 우리가 왜 정상의 비정상화, 비정상의 정상화 얘기하는데 네.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려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일상화된 비정상들이 많은가라는 걸 한번 보십시오. 대표적인 예를 신현돈 일군 사령관 얘기를 한번 봅시다. 네. 자, 별 넷은 음주에 너무 포인트를 두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위수 지역을 이탈한 게 문제죠. 국군 통수권자가 문창극 사건으로 문제로 한참 시끄러운 와중에 중앙아시아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외교를 하러 가셨는데 네. 그때 전방을 제일 지키고 있는 군사령관 대장이 고향 가서 무슨 안보 강연을 한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일군 사령부가 어디냐 얼마 전에 노크 기순했던 그 군부대가 강원도죠. 있는데요. 22 노크 사단이는. 기순, 네. 네. 거기 다 문제예요. 술 먹은 건 술 먹은 다음에 행동은 뭐 술이 힘이라고 하지만 위수지구를 이탈을 했다 이겁니다. 이분이 보고를 하지 않고 위수지구 했다면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진 않고 물러난 권오선 총장한테 총장님 저 다녀오겠습니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녀오겠다는 사람이나 알았다고 다녀가라는 사람도 큰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대통령한테 보고가 안 된 게 뭐 국군 통수권자가 군사령관이 위수지구 이탈했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야당과 언론이 공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이에 하사관은 훈련이라는 이름 속에서 죽어가고 있고 또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들들은 정신병자 같은 사실상 살인범이나 다름없는 상병을 만나가 선임병사를 만나서 수액을 맞으면서까지 구타를 당하면서 죽어가고 있고 밑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위는 훈련하다 죽고 위는 군사령관이 이러고 이런 일이 있은 걸 보고도 하지 않고 이런 비정상이 뭐 제주지검장이 무슨 뭐 로션을 갖고 다니지는 않나 에? 이런 거는 그런 비정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변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럼 나는 어느 정도 비정상을 일상으로 갖고 있는가 노상방뇨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관음증은 얼마나 있으며 이웃하고는 얼마나 다퉜으며 이런 것도 한번 주차하는 때문에 누구한테 양보는 얼마나 안 하고 하시면 이런 건 다 생각을 해봐야지. 그래서 우리 일상에 비정상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알아야 네.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힘이 될 거 아닌가. 네. 네. 결국 또 스스로 반성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저부터 반성할 겁니다. 네, 저희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종래의 정치 내시경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